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시간입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영민 님이 이렇게 열심히 국토위를 열심히 보셨나 봐요. 어제 안 그래도 이게 좀 그 전부터 수해로 한 차례 연기가 됐었잖아요. 네. 서울 양평고속도로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처음 열린 국토위여서 아마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이다 예상이 되긴 했는데 일단 뉴스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누실게요. 네. 야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과부터 요구했습니다.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자료 제출 거부, 기만적인 자료 공개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해온 원희룡 장관의 사과부터 받고 현안 질의를 시작해야 된다. 원 장관은 오히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의혹을 제기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거짓 선동으로 그동안 여러 번 재미를 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해찬, 이재명의 지시에 의해서 이게 작동되는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 선동으로 몰고 왔던 민주당 전현 대표 두 분부터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막 이런 모양새네요. 네. 일단 자료 제출 가지고도 먼저 한번 붙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로 책임이 이번에 이제 이 양평고속도로 백지화의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라고 내탁 공방을 좀 벌인 겁니다. 일단 이제 크게 흐름을 먼저 한번 좀 짚어보면은요. 지금은 초점 자체가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선언으로 많이 와 있긴 한데 네. 이번 사건의 의혹 자체는 시작점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었죠. 그렇죠. 이 양평고속도로 이 예타도 거친 상태였는데 종점이 바뀌었고 그 바뀐 지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게 어떤 특혜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를 했던 거고요.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원희룡 장관이 이건 가짜 뉴스다. 그리고 이 가짜 뉴스 무르지 않으면은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단계로 좀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좀 많이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게 왜냐면은 원희룡 장관이 좀 그렇게 끌어가는 그런 그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이번에 이제 어제 국토위 많이 보셨다라고 하는데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신데 이 국토위 보면은 방금 이제 들으신 대로 이해찬 전 대표나 이재명 대표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요. 네. 즉 전현직 대표를 공격을 하면서 계속 문제를 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고요. 특히 그래서 이제 심상정 정의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장관이 정쟁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박수봉 기자가 언급한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국토부의 백지화 선언에 대해서는 비판이 굉장히 대해서 주로 좀 쟁점이 모여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어제. 네, 사실은 이게 합의 맞았다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이 원희룡 장관이 그런 쪽으로 끌고 가는 그런 그림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야권도 사실은 이 문제도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이 백지화 자체가 적절했느냐 이거 적절하지 않다라고 야권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뭐 대부분 이게 너무 정치적인 퍼포먼스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네.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 퍼포먼스고 정쟁으로 돌려버렸다. 성실성도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김병욱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개 장관이 백지화 선언하는 게 가능하냐. 이건 역시 너무 정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희룡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발언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네. 원래 백지화한다. 이렇게 전면 무효화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는데 약간 뉘앙스가 바뀌었죠. 맞습니다. 어제는 실질은 중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지화하고 중단은 뉘앙스 차이가 좀 크죠. 그렇죠. 중단은 언제든지 다시 재개할 수 있다라는 재개 가능성을 좀 둔 표현이기 때문에 훨씬 완화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쪽에 이제 원희룡 장관 쪽이랑 좀 연락되는 사람이랑 물어봤더니 이게 원래부터 자신들은 그런 입장이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화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렇게 어찌됐든 간에 재개를 하는 전제 조건도 기존이랑 똑같은 입장을 다시 내놨어요. 즉 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요거 가짜 뉴스니까 여권이 보기에는 가짜 뉴스니까 요거 끝내면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쟁점이 대통령 처가 일가 특혜 의혹을 밝혀내는 부분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좀 나왔나요? 그러니까 사실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1단계이자 시작점인데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가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아까 이 백지와 관련된 공방을 많이 벌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게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좀 언급을 한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원희룡 장관이 요거 특혜 의혹 없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고속도로에 근접한 쪽에 있는 땅은 그러니까 이제 고속도로랑 좀 가까운 땅이 특혜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네. 그 땅은 상수원 구역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보호 대상이어서 어차피 개발을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수변구역이다. 네, 수변구역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그걸 좀 반박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공흥지구를 개발해가지고 돈을 번 적이 있었는데 거기도 역시 수질 보호 구역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언급하면서 그때처럼 똑같이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박한 내용. 그러니까 이런 정도만이 이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좀 가까워지는 그런 내용이었고 나머지 내용들은 대부분 백지화 아니면 또 이제 자료 제출 이런 공방이 좀 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변구역에 있는 땅도 충분히 개발 가능성이 있고 그 전에 했던 분이 그 최은순 씨다. 사실 그렇죠. 장모 그중에 한 최은순 씨기 명이라는 때문에 거죠. 이게 아마 비슷한 식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을 거다. 만약 쓸모가 않는 땅이라면 왜 그렇게 많이 샀냐. 뭐 이런 쓰레기 땅을 왜 샀냐. 뭐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약간 조금 그런 공방이 있었던 거는 같은데.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질문이 그쪽으로 포커스가 안 가고 원장관의 태도가 상당히 공격적이고 뭐 사과를 하라 그랬더니 전현직 대표를 사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것도 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백지화를 선언할 때부터도 이 김건희 여사 일가 쪽으로 좀 가는 그 화살을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본인이 일종의 화살바지처럼 나서가지고 모든 공격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어제의 그림을 보면 좀 거기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어제 이제 국토위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뭐가 좀 인상적이냐 보니까 이렇게 네. 물어보니까 역시 원희룡 장관이다. 시종일관 전투적이고 그리고 이 원희룡 장관의 전투적인 태도가 일종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즉 요거 싸움으로 다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다 보면은 김건희 여사 문제보다는 원희룡 장관의 문제가 부각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셈이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번 방송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가짜 뉴스 프레임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여건이. 그렇죠. 네, 맞아요. 야당이 항상 어떤 가짜 뉴스들을 제기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문제다. 이렇게 강하게 대응하는 그런 그림을 보이는데 이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이 그 가짜 뉴스를 그 집어넣기만 하면 다시 되돌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그 민주당의 이번에 백지화가 된 것도 민주당 잘못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그 배경이랄까요? 왜 그러면 원희룡 장관은 나서가지고 이렇게 화살바지를 자처하고 있나. 두드려 맞느냐? 물론 이제 맞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그 강경 지지층에서는 이런 불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공격을 하고 그러면은 왜 끌려다니느냐? 그러니까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불만 내지는 기대 같은 것들이 있고 사실 그거를 이제 그간에 쭉 충족시켜왔던 장관이 대표적으로 한동훈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물러서지 않고 받아치고 이런 그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도 역시 마찬가지 그림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냐면은 지금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나 아니면 이상민 장관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완전한 핵심 측근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물론 가깝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예전부터 오랫동안 같이 해왔던 그야말로 진짜 윤석열 라인이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견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차기 대권 주자들은 다 잠재적으로 견제 대상이거든요. 뭐 홍준표 시장이라던가 오세훈 시장이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견제 대상인데 이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건을 가지고 일종의 여권 입장에서 보기는 살신성인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정말 우리 쪽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은 권력의 비호를 받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씌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훨씬 움직이기가 쉬워질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간다 이런 메시지를 좀 줄 수 있는 행보가 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서울 양평고속도로 백지와 관련해서는 원희룡 장관이 오늘 오전에 양평을 찾아서 주민들과 지금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행보들이 어떻게 보면 이 원래의 쟁점 특혜 의혹이 정말 있었냐 이런 면에서 증인 채택도 제대로 안 된 면이 좀 아쉬운 면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이제 용역사 최초에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용역사가 냈는데 의견을 그 용역사의 증인 채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견을 국토위에서 들어보는 게 어떤 중요한 이제 쟁점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는 증인 채택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안쪽으로 좀 들어가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자면 민주당 쪽에서도 만약에 준비해 온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쪽을 좀 지목할 수 있는 그런 한 방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원희룡 장관과의 백지화 요 논쟁에 많이 빠지지 않고 그쪽으로 끌어가려고 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점도 좀 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 다 어떻게 보자면은 좀 한계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어요. 네, 뭐 10개월이면 이제 중징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제명이나 아니면 뭐
탈당 권고 이런 것보다는 낮은 단계인데 10개월 정도면 중징계로 보고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1년 나왔었죠. 그렇죠. 네. 윤리위가 기본적으로 문제를 삼은 거는 지난 15일에 홍 시장이 골프를 쳤어요. 그렇죠. 그날은 저희 수해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제일 심각했던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그날 이루어졌었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또 대응을 할 때도 부적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대응을 해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문제를 트집 삼았고요. 잡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네.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이후에 징계를 할 것 같다라는 기류가 흘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이 19일에 기자회견해가지고 사과도 합니다. 네. 그 모습도 좀 이례적이었고 그 다음에 SNS에 뭐 반박하면서 썼던 글들 다 삭제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또 과하지옥이라는 그런 글을 올려요. 맞아요. 이 과하지옥이라는 글을 올리는 거는 징계 절차가 개시된다. 이게 확정이 되고 나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치욕을 감수하겠다. 맞습니다. 이게 이 악인들의 그 가랑이 밑을 기는 치욕을 견뎌낸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럼 누가 악인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윤리위원들이 악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혹은 뭐 징계를 뒤에서 사주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아니면 당 지도부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어찌 됐든 간에 어느 쪽이든 간에 이제 미운털이 박힐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고 그다음에 사과를 한 게 진정성이 있었느냐 이제 이런 지적도 같이 받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윤리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요거 적은 것도 반영이 됐다라고 합니다. 아, 결국 이제 어제 그 홍 시장한테 출석해가지고 소명하라고 했는데 홍 시장 출석도 안 했습니다. 그 원래 수해복구한다라고 24일부터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자원봉사하고 있죠. 네, 자원봉사하면서 안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좀 그 홍 시장을 좀 잘 아는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의 좀 중징계를 이미 예상을 한 상태였고 가서 출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꾸기는 어려울 거라고 봤다라 그래요. 네. 홍 시장 반응은 어때요?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는데 네. 이 글도 좀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6시 47분에 어제 오후 6시 47분에 처음 글을 썼는데 한 줄이었습니다. 네.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렇게 적혔는데 한 20분쯤 뒤에는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건 원치 않는다. 이거 한 줄 더 붙였고요. 네. 그다음에 한 1분 뒤에는 나는 아직 3년이라는 시간이 있다. 요것도 적었는데 이게 최종판인 거죠, 지금. 맞습니다. 요 세 줄 다 합쳐야지 이제 최종판이 되는 건데 이 마지막 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대선을 얘기하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네. 3년이라는 건 이제 대선까지 시간이 그쵸? 다음권 있다. 정지는 뭐 10개월이니까 그거 지나고 나서 아직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당원권 징계 10개월이면 뭐 징계가 있을 거고 뭐 그게 당원권 정지 정도는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은 있었는데 10개월이라는 이 기한이 좀 많이 나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당내 반응은 어때요? 저도 사실 좀 놀랐었고 이게 왜냐면은 어떻게 징계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보통 나오는 얘기가 말씀하신 대로 뭐 경징계 그리고 만약에 당원권 정지가 나오더라도 한 3개월 이하 정도 아니겠느냐 이내 정도 그렇게들 예측을 했는데 10개월이 나왔기 때문에 좀 놀랐는데 일단 이 시점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쭉 10개월이라고 하면 이제 거의 5월달 다 돼서야지 징계가 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4월 10일이 총선이거든요. 총선이죠. 그러니까 총선을 딱 넘기는 시점이라는데 좀 초점이 있어요. 사실 이제 이 얘기를 쭉 이렇게 주고받다가 저 이제 그 예전에 이 징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한테 9개월 이상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좀 맞췄던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다시 연락해서 물어봤어요. 왜 9개월이냐? 왜 9개월로 생각을 했냐? 총선 때까지 발목을 잡아두려고 할 것 같아서 이제 자신은 9개월이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그 대부분의 이제 당내 분위기는 홍 시장이 잘못했고 그래서 이제 징계를 받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있어요. 근데 네. 그런데 다만 아까 이 9개월 얘기하는 사람, 그 소수 의견들은 어떤 의견이 있냐면 잘못한 건 맞는데 그거 빌미로 잡아가지고 정치적으로 더 공격을 가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차기 대권 주자다 보니까 견제를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해석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러면 어차피 그 총선 나오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 임기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총선 전에 홍 시장의 힘을 빼기 위한 견제라는 해석인 건데, 네. 그러니까 총선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하는 건지 그렇죠. 좀 궁금하긴 그러니까 해요. 기본적으로 총선 안 나올 사람이니까 직접적인 타격이 있는 건 아닌데 네. 그럼 뭐가 문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홍 시장은 어쨌든 대선을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아까도 뭐 3년이라는 네. 시간을 쓰기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측근들이 많이 원내에 진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힘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뭔가 거죠. 본인의 우군이 될 만한 사람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때 힘을 쓰기 좀 힘든 발목을 맞습니다. 잡는 거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만나거나 아니면 여권의 관계자들을 만날 때도 징계받은 상태잖아요.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징계받은 사람하고 대통령이 만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 자체도 당내에서 입지가 좀 약한 걸로 해석이 되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 홍 시장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총선에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발걸음을 좀 돌릴 가능성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사전에 힘을 빼는 거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들도 해요. 이 예전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사례도 가끔 얘기를 하는데 오 시장이 그 이제 무상급식 투표를 해가지고 예전 전임 네, 아주 옛날이었어요. 전이죠. 네. 그게 이제 전에 할 때였는데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한테 딱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됐었고 보수가 소위 그 이후로 좀 쇠락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그때 시장직까지 내놓게 맞아요. 되잖아요. 네. 그때 그 당 지도부 쪽에서 굉장히 역정을 냈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있었어요. 그런데 네. 그렇게 역정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에 대해서 징계를 한 사례가 없다라는 거예요. 홍 시장 쪽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잘못을 했는데도 오 시장은 징계를 안 받았었고 그다음 이번에 김영환 충북지사도 뭐 징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부적절한 있기는 발언을 하지만 했죠. 네. 그러나 아직 뭐 실제로 움직이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어요. 맞습니다. 징계 속도도. 11일 만에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사실 김기현 대표랑 관계가 안 좋잖아요. 네. 그게 한번 원래는 관계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최근에 안 좋아가지고 많이 싸웠고 상임 고문직도 해촉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갈게요. 네. 유명 웹툰 작가가 아동학대로 교사를 신고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누구냐 이런 얘기가 좀 오갔었는데 주호민 작가였습니다. 네. 해당 교사가 직위가 해제됐고 재판을 받고 있다고요. 네. 이게 사건은 일단 좀 돌아가면 작년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호민 작가의 아들이 그 자폐 증상이 있다 그래요. 근데 네. 원래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여하구가 있었는데 이렇게 바지를 내리고 좀 신체 일부를 보여주는 그런 행동을 해서 이게 학교 폭력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특수학급으로 옮겨지고 분리 조치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특수학급으로 가게 되니까 이 주호민 씨의 주장인데 아들이 학교를 좀 잘 안 가려고 하고 네. 뭔가 좀 불안해하고 이런 증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녹음기를 켜둔 채로 이제 아들 가방에 넣어가지고 보냈더니 네. 이후에 그걸 들어봤더니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너는 이제 다른 친구들 못 사귈 거야라는 식의 그런 발언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검찰도 기소를 했으니까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보게 된 겁니다. 지금 다른 학부모들은 해당 선생님의 선처를 요구하고 있는 뭐 탄원서 제출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이 좀 이제 쟁점이 되는 건데요. 다른 학부모들은 선처를 요구한다라는 거는 이제 그 선생님이 이 평소에 이 학생들을 대하는 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그런 그 추정이 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네.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탄원서의 내용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제 주호민 씨의 아들의 그런 행동에 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을 때리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한테 이제 좀 말을 잘 안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에서 대응을 하면서 좀 문제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취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직위 해제된 이 선생님 측 변호인도 하는 얘기는 물론 이제 그 발언 자체가 그 아이한테 했던 발언 자체가 잘못된 것은 맞긴 한데 하루 종일 그렇게 이제 그 문제 학생을 대하면서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맥락을 봐야 된다. 네. 주호민 씨가 입장문을 냈죠. 일단 주호민 씨는 이제 그 본인이 그 아들이 했던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 자신이 이제 그 녹음 내용 전체가 지금 공개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들어봤을 때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고 그래서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또 그 판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는 좀 판단을 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이 결과를 좀 지켜봐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